이번에는 좀 기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기타는 국내 브랜드 고퍼우드라는 브랜드 K250R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기타를 왜 소개하게 되었냐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고 너무 외관이 예쁘고 궁금한 마음에 사게 되었는데요. 사고 나니까 상당히 기타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정도 기타는 소개해드려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K250R 모델은 소비자 가격은 49만원인데 조금 약간의 할인을 받아서 좋은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고요. 국내에 많은 기타 브랜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성음 크래프터가 있고요. 세고비아라는 브랜드, 카운티스라는 다른 브랜드 네임도 있죠. 그 다음에 사믹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트라든지, 그 다음 최근에 떠오르는 고퍼우드, 그 다음 벤티볼리오라든지, 또 헥스라든지, 다양한 기타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많이 좀 고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크래프터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타인데도 회사가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 국내 브랜드는 사실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조금의 약간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뭐 콜트라든지, 콜트에서 나온 골드 O6라는 모델 최근에 구입했었고요. 그 다음에 헥스 기타도 최근에 구매를 했었고, 또 그 외에 카운티스 기타도 한 대 가지고 있고요. 크래프터도 많이 구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브랜드들이 기술력이 상당하거든요. 고가 라인은 잘 모르겠지만 중저가 이하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좋은데, 많은 기타 유저들에게, 플레이어들에게 좀 외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긴 뭐 나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우리가 더 국내 브랜드들 좀 사랑하고 또 자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바로 좀 리뷰를 한번 남겨볼게요. 이거는 뭐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좀 옵션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퍼우드 K250R 모델 리뷰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봐야겠죠. K250, 250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K라는 것은 이제 코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퍼우드 기타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기타였는데, 이제 이 K 시리즈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온 기타라는 것이죠. 그 다음 250 뒤에 R이 붙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로즈우드가 아닌가 했었는데, 로즈우드가 아니라 이 로스티드의 약자더라고요. 이 로스티드 탑솔리드 기타입니다. 로스티드에 대해서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좋은 정보나 또 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는 나무로 만든 악기죠. 근데 이 나무라고 해서 아무 나무나 갖다가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만족할 만한 울림을 내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울림이 좋아도 기타가 너무 내구성이 약하면, 목재가 너무 내구성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견고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이제 나무들을 우리가 음향목이라고 하죠. 기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스프러스 나무라고 해서 스프러스 나무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프러스 나무도 네 종류가 있어요. 시트카 스프러스, 그다음 엥겔만 스프러스, 또 아디론닥도 있고 유로피안도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나무들이 음향목으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 메이플 나무, 단풍나무죠. 로즈우드, 그다음 마호가니라든지 코어나무, 그다음에 월넛까지 호두나무죠. 이런 다양한 나무들이 목재로 음향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 악기들, 이런 목재는 굉장히 취약한 약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습도입니다. 습도. 나무라는 이 특성상 습기를 머금으면 이 악기가 내부적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습기가 마르면 수축을 합니다. 이게 쪼그라드는 거죠. 견조할 경우에. 나무가 걷는 성질이 그래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나무에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겨울철에 날씨가 건조하면 이 줄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칠 때 버징이 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름 장마철에 나무가 습기를 많이 먹으니까 줄이 이렇게 붕 떠서 기타를 칠 때 손이 아픈 거죠. 이게 나무가 하는 특성인 거죠. 그래서 목재 악기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 관리된 오래된 악기는
중고로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이유죠. 오랜 시간 동안 변형 없이 잘 마르고 길들여진 악기들은 그 목재 특유의 더 좋은 울림을 내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중고로 오히려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기타든 바이올린이든. 악기 제조업체들은 나무를 벌목해서 바로 악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들은 벌목한 목재를 잘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도 악기 제작의 일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기타 회사들, 좋은 기타 회사라는 것은 얼마나 기타를 잘 만드냐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음향목을 보유하고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죠. 악기를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관하는 시간, 관리하는데 드는 기술이나 에너지 모두 비용과 연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 어려운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뭐냐면 로스티드라는 것입니다. 로스티드라는 것. 이 로스티드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티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로스팅, 불에 굽는 거죠. 불에 잘 타는 나무를 불에 굽는다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불에 잘 타는 이 나무를 한번 구워서 수분기를 인위적으로 목재의 수분을 빼는 겁니다. 그 옛날 유럽의 바이킹들이 배를 만들 때 목재를 구워서 배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타가 길들여지는 과정을 이제 에이징 되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로스티드 기타는 인위적으로 에이징 시킨 목재를 사용해서 기타를 만든 것입니다. 수분을 쫙 빼니까 무게는 가벼워지고요. 소리나 울림은 좋아지고, 이게 불에 한번 구우면 내구성이 단단해진다고 하죠. 변형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로스티드 기타는 어떤 새로운 기법인과 동시에 좋은 어떤 기타의 기술력인 것이죠. 로스티드 기타라는 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이 고퍼우드 K250RE 기타의 상판 솔리드 로스티드 모델이고, 탑 솔리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판은 시트카스 플러스, 주크판은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이 K250R을 처음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것이 썬버스트 컬러와 바디 쉐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썬버스트 기타는 지금까지 두 대를 소유해 봤었는데요. 깁슨의 J45 모델과 야마하 LLTA 썬버스트 모델을 소유했다가 지금은 두 기타 모두 방출을 한 상태인데요. 브랜드와 가격대를 다 떠나서 단순히 썬버스트 컬러만 넣고 봤을 때 이 K250R 모델이 깁슨이나 야마하 LLTA보다 절대 못하지 않게 색깔이 아주 잘 뽑혔다라는 느낌을 받기 충분합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 유광이 덧입혀져서 매끈하게, 정말 화려하게 잘 색깔이 구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봤을 때 매력적인 컬러인 게 확실합니다. 굉장히 만족하는 컬러고요. 이 바디 쉐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공식 명칭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쉐입입니다. 엉덩이 부분은 드레드넛 바디고 이쪽이 이제 라운드 숄더에서 작은 바디죠. 이제 깁슨 J45의 바디와 좀 비슷해서 카피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고퍼우드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은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디 쉐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간 브레이싱과 또 사운드 필러 등의 어떤 기술들, 그래서 이 바디 쉐입과 그런 기술들을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판매 목적을 위해서 깁슨을 카피한 것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브레이싱이나 사운드 필러 또는 이 바디 쉐입이 정말 연구한 어떤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국내 브랜드사들이 정말 소리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저는 더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시도들과 노력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디 쉐입이, 사운드 필러가 또 안에 어떤 3레이어 브레이싱이 어떤 음색을 주는지는 제가 이따가 소리를 들려드리고요. 부분 좀 구체적으로 화려한 옵션들을 살펴볼게요.
이 K250R 모델은 굉장히 옵션이 화려해서 제 시선을 끌었는데요. 머리부터 헤드 부분부터 한번 외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머신 헤드 머신과 이 헤드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헤드 머신이 블랙크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크롬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 헤드 머신 헤드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18:1 기어비를 갖고 있습니다. 헤드 머신의 기어비라는 것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15:1, 뭐 18:1, 21:1 이런 비율로 기어비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한 바퀴 돌리는데 18:1이면 18개의 톱니가 이 안에서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어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톱니가 움직여서 맞물려 돌아가니까 줄이 잘 안 풀리겠죠. 기어비가 낮은 헤드머신들은 상대적으로 줄이 잘 풀리거나 또 튠이 좀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다. 튠이 풀린다고 하죠. 그래서 기어비가 18:1이면 굉장히 준수한 기어비를 가진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 모양에 대해서 고퍼우드 브랜드의 어떤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헤드 모양이 음각으로 종교성을 띠는 이 십자가 형상이 있죠. 그래서 이 너무 종교색이 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헤드 모양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뭐 판단이 다르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걸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뭐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 음각의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참 독특하면서 좀 멋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구입해서 보니까 오히려 좀 유니크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헤드 뒷면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 이렇게 은색으로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세부치인데요. 이게 이제 헤드백 플레이트라는 세부치가 붙어 있습니다. 헤드백 플레이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팬더사에서 나온 팻핑거라는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팻핑거라는 건 뭐였었냐면 금색 세부치를 여기 이렇게 물려서 기타의 어떤 피치 밸런스를 잡아주고 서스테인을 눌려준다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제가 구입했을 당시 약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헤드백 플레이트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에 딱 세부치를 해주면서 피치 안정과 서스테인을 잡아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옵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짐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너트 바로 뒤에 목 바로 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명칭은 다이아몬드 볼루트죠. 이런 기타 아마 가끔 가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볼루트는 넥의 어떤 그 넥이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견고함을 좀 보완해주는, 내구성을 높여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헤드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K250R 이 기타 넥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많은 기타들 이제 357 프렛에 어떤 도트 자개로 많이 이제 디테일을 넣곤 하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메이플 인레이를 넣었죠. 이 지판 부분에 메이플 우드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 우드고 너트 사이즈는 44.5mm인데 넥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 넥 두께를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시는데 넥 두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넥 두께만큼 이제 넥 쉐입도 중요한데 V형으로 되어 있어서 운지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헤드부터 넥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합한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제작해서 붙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울림의 손실을 최소화했다라고 하는데 연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저는 체감은 못했던 것 같고요. 너트와 이쪽 새들은 이제 본 재질이죠. 식물성 오일을 충분히 먹여서 톤 손실을 방지했다라고, 약간 오일본이라고 하죠.
그런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줄은 제가 뭐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느낌이나 촉감상, 사운드상으로는 다다리오 EXP16 모델을 사용한 게 아닌가 했는데 좀 더 확실한 건 아니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간중간 아주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뭐 K250R에 찾아본 것도 있고 제가 발견한 것들도 있는데, 먼저 제가 찾아본 것들 중에 보면은 이 안에 브레이싱, 뭐 확인은 안 되겠지만 3레이어 집성목 브레이싱과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집성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3레이어라는 것은 나무를 이제 층층이 평행하게 쌓아 붙인 것이죠. 뭐 3레이어니까 3층으로 접합한 나무를 사용해서 브레이싱과 브릿지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요. 이 브릿지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해요. 제가 이 기타 옵션들이 다 화려한데 이 브릿지 자체가 유광 브릿지예요. 게다가 위와 아래가 언밸런스죠. 언밸런스 유광 브릿지. 브릿지를 유광으로 한 기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 이 3층으로 안에 메이플 맞나요? 메이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격으로 나무가 접합이 되는 화려한 어떤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픽가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픽가드가 그냥 우드 픽가드도 아니고 이 메이플 인레이가 들어간 픽가드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소비자가 49만원, 실구매가는 좀 더 낮은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우드 픽가드, 인레이 픽가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운드 홀 윗부분에는 비대칭으로 로제트까지 들어가 있죠. 로제트도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뭐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박는 작업인데 굉장히 이 부분만 해도 지금 3레이어 브레이싱과 그 다음에 브릿지 유광, 인레이, 픽가드, 로제트의 통레까지, 그럼 이 안에 보이시는 사운드 필러까지 굉장히 많은 옵션과 기술들이, 또 신경을 쓴 부분들이 보이는 기타입니다. 굉장히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과 연구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옵션에 대한 설명 마지막인데요. 이 안에 있는 이 사운드 필러, 이 안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카메라에 잡히나요?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고포드 측에서 특허를 낸 기술로 사운드 필러라고 알고 있는데, 사운드 필러를 이렇게 장착할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한 소리, 더 깔끔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사운드 필러를 제거하면 저음이 더 강조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고포드 기타를 지금 처음 접해봐서 정확한 소리의 어떤 차이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특허를 낸 기술이라고 하니까 아마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고포드 측에서 굉장히 소리라든지 밸런스에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포드의 K 시리즈는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K 시리즈는 250R이 아마 가장 저가 라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만원이라는 가격이죠. 이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듯 합니다. 이 정도 화려한 옵션이 이 가격대의 기타에서는 솔직히 보기 힘든 옵션들이에요. 우드 픽가드라든지 유광 브릿지, 로제트, 인레이라든지 헤드머신과 헤드백 플레이트 등등 이런 옵션들이 사실 이 가격대에서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한 옵션들입니다. 솔직히 이런 옵션들이 얼마나 기타 소리의 밸런스라든지 소리를 좋게 바꿀 수 있을지는 제가 뭐 정밀한 측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기타에서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이 기타 한 대에 정말 고포드 측에서 아주 많은 노력과 연구,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신뢰를 갖고 살만한 기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포드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기타 브랜드들이 더 분발하고,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 인식들이 기타 연주자들이 더 국내 브랜드를 좀 많이 사용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너무 국내 브랜드라고 무시하곤 하지 말고 인정해주면서 정말 좋은 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은 기타 브랜드로 고포드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